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MP15의 창업자이자 대표로서 제가 역전의 명수,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다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가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유선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사진을 한 장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첫 번째 사무실이에요. 어디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무슨 창고 같기도 하고 그리고 버려진 사무실 같기도 하죠.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몇 분 알고 계시네요. 지금 제가 첫 장면으로 이 장면을 왜 갖고 왔는지를 이제 특강 내내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은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지금은 전 세계의 가장 유망한 플랫폼이자 커머스 기업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1994년에 제프 베조스에 의해서 창업된 아마존의 첫 번째 사무실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왼쪽 위에 아마존이라고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린 모습 보이시죠?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작이 오늘날의 아마존 제국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는 MP15이라는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인데요. 하나하나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창업했는지가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과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유의미한 솔루션을 드리고자 저희 케이스를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렇게 94년에 설립이 되어서 창고에서 창업을 했죠. 다른 기업도 한번 살펴볼까요? 월트 디즈니, 그리고 휴렛패커드, 구글, 그리고 애플, 첫 번째 창업 사무실입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아마존처럼 열악하고 힘든 모습이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6년 전에. 왜 우리나라에서는 꼭 좋은 학교를 가야 되지? 그리고 꼭 대기업을 가야만 할까? 반드시 어떤 특정 직업이 내 미래를 규정짓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공식 속에서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한 이 창고를 보면서 결심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이 창업을 위한 창고가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비록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미국처럼 어떤 가라지, 즉 창고에서 편안하게 친구랑 선후배 동료가 내 머릿속에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만들어서 재미도 있고 돈도 벌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그게 바로 저희 MP15의 존재의 의미이자 저희의 사업 철학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소개를 좀 한번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저랑 류선종, 허재 이 두 사람이 6년 전에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저희 모두 각각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이런 가라지 문화와 미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창업 플랫폼 그리고 이렇게 멋진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창고를 한번 지어보자 라는 게 저희 두 사람의 의견이었죠. 그래서 저와 허재 대표가 의기투합을 해서 각각 퇴직금 중에 1,000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MP15는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이유는요. 하드웨어라는 그런 제조업을 타겟으로 우리가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 투자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국내에 아마존과 같은 좋은 그런 플랫폼이나 유통사들에게 제품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멋진 브랜드와 제품을 탄생시키자. 가 저희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MP15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 지금 보시는 표에서처럼 창고 역할을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메이커 스페이스 안에 오시면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드리는 제조 기능, 그리고 자본금이 필요하거나 투자금이 필요할 때 엔젤 투자를 하는 투자 기능,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나온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이나 국내 주요 마켓으로 유통을 시켜드리는 유통 기능, 이런 것들이 모두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MP15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고3을 막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 대학도 갈 것이고 그리고 바로 사회에 진출한 친구도 있고 굉장히 진로가 다양할 텐데요. 이런 저희 MP15 말고도 다양한 창업 플랫폼 그리고 창의 플랫폼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배워놓으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내가 활용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기능 중에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사업본부가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많이 파괴가 되면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역은 바로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저희와 같은 엑셀러레이터를 만나서 작은 아이디어가 큰 사업이 되고 큰 사업은 더 커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창업자들 혹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그런 메이커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투자하는 일을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러레이팅 사업부는 말 그대로 우리 자동차를 밟을 때 엑셀을 밟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속화시켜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한국어로는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사라고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지금 영어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처음에 발굴하는 과정, 그리고 초기에 투자하는 과정, 그리고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대규모 양산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유통이나 수출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 MP15이 그동안 만난 스타트업이나 창업자 숫자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오늘 청소년 박람회에 있는 참가자분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유망한 친구들을 저희가 같이 모시고 와서 실제 제품과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앞으로 같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 그리고 지자체, 중앙정부, 그리고 대학마저도 저희 회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대학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스타트업의 정신과 그리고 스타트업의 스피드, 그리고 스타트업의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증거이죠. 이런 분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투자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간단하게 프로세스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를 이끌어낸 다음에 수익도 올리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회사는 용산전자상가라는 곳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 특강 후반부에 저희 회사의 탄생 히스토리도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이런 다양한 공간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스타트업들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너지를 그려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까 가라지, 아마존이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제프 베조스가 시작했던 창고를 굉장히 사업에 대한 어떤 열망과 모티브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한국형, 즉 한국의 창고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금 보이시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곳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창작자들, 건축가, 예술가, 그리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 심지어 그게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나 동료 선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 때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곳을 방문하게 돼요. 즉 저희는 꿈의 놀이터라고 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고려대학교나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 곳곳에 만들고 그리고 운영하고 함께 발전을 시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가 진짜 여러분들께서 찾아오셔서 재미있게 즐기시려면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의 3D 프린터나 CNC나 이런 다양한 인프라나 기구보다도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전국 집 근처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했을 때 그런 장비 사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법, 그런 교육까지도 대부분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한번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런 곳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그리고 미래 교육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이커 스페이스의 어떤 하나의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도시재생이라는 사업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할 때 가장 필요 없는 건 자금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왜 돈이 필요 없다라는 거지? 정말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한 자본 속에서 창의력이 샘솟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수십억, 수백억의 자금이 있다라면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서 상상력을 깨어나가는 것이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 바로 그런 창의력의 원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도 용산 전자상가에 마우스나 CD나 노트북을 팔던 그런 곳인데 저희가 꿈의 공간, 한국 최대 규모의 메이커 스페이스인 디지털 대장간으로 탈바꿈 시켜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원효상가라는 곳도 이제 PC나 모바일이 이제 온라인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서울시 그리고 다양한 대학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좋은 파트너분들과 함께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 창업 기지로서 탈바꿈을 시키게 되었죠. 저희는 직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회사 멤버들을 같은 배를 탄 크루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MP15 크루들이 모여서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자원이 충분해서 좋은 창의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자원 속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런 창의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런 멋진 열매와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 MP15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조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꿈의 놀이터,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나 구글처럼 다양한 창업자들이 와서 학교를 다니든 졸업을 했든 놀러 와서 마음껏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내놓는 곳이 꿈의 공간이자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공간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보다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도 분명히 만들고 싶은 제품이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사실 내가 직접 만들면 좋지만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에 시제품 제작 기능을 넣게 되었어요. 전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빠르고 그리고 손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의 나라라고 불리울 정도로 우리는 제조의 힘으로 오늘날 이런 강국인, 부국인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죠. 그러다 보니 전국에는 대기업 공장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명장들이나 명인들이나 그리고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의 DB화, 즉 데이터를 모아서 온라인에서 제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베트남까지도 해외 시제품 제작이나 양산까지도 연결을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만드는 스마트한 제조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비자와 다양한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제품들이 저희가 개발했거나 했던 제품들인데요. 뷰티 제품이나 건강 제품, 그리고 레저나 취미, 유아 제품, 그리고 가전 제품, 심지어 모바일 컴퓨터 제품들까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화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과정이고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경쟁사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창업 플랫폼이나 혁신 플랫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개인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창의력이 더 배가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해외에서 좋은 브랜드나 좋은 제품을 수출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MP15는 비록 가라지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대한민국의 기업과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고 제품과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윈윈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그리고 뛰어난 메이커들 그리고 형형색색의 그런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은 한번 우리가 유통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와 엔터테인먼트를 합쳐서 프로덕테인먼트 컴퍼니라는 그런 제 정의를 지난 1년간 내렸습니다.
언젠간 제가 그 연예기획사 대표님, 뭐 JYP, SM 같은 그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뭐 춤이나 노래나 그런 열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을 어릴 때부터 아이돌로 연습생으로 뽑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팀을 이뤄서 아이돌 그룹으로 만들고 무대에 데뷔를 시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도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메꾸고 그리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팅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만나는 다양한 유통 채널에 대비를 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엔터테인먼트처럼 프로덕트를 엔터테인먼트 회사처럼 키우고 육성하고 론칭한다. 그래서 프로덕테인먼트 컴퍼니 M15이라는 재정의를 하고 굉장히 재밌는 제품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최근에 너무 안타깝게도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위생용품을 만들자라는 분들이 참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스크도 좋지만 다양한 우리 실생활에서 코로나19를 우리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키트화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8개, 9개의 그런 위생 키트를 발굴하거나 직접 만들거나 소싱을 해서 위생 코로나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품들도 이 메이커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히트도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뭐 셀럽이나 연예인들도 가죽이나 목공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그 취미생활로 하고 계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7번 방의 선물, 그리고 극한 직업, 그리고 그 명량과 같은 다양한 그 영화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 4천만 배우인 유승용 배우님도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뭐 가죽 제품이나 그리고 목공 제품들을 취미삼아 만들고 계시거든요. 이런 셀럽들이나 연예인들과 함께 제품도 만들고 브랜드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제품이나 브랜드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선순환을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 그 집에서 많이 머무르시게 됐죠. 그래서 뭐 홈트 제품들도 굉장히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 M15을 많이 찾아오고 계신데요. 집에서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없냐. 집에서 바깥에도 못 나가고 너무 심심하다. 그래서 이런 홈 트레이닝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저희의 그 제조 역량을 가진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 잘 될지 안 될지 상품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브랜드 마케터 등이 한 팀이 되어서 이런 좋은 제품을 직접 만들고 유통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의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저희가 달걀 매트라고 한번 이번에 준비를 했어요. 현재 상품 기획을 끝마친 제품인데요.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있으시죠? 근데 그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의 인간의 어떤 체중, 서 있는 사람의 체중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가지고 매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귀엽게 에그 매트, 달걀 매트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러면서 사람이 오랜 시간 서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게나 피로가 분산이 되면서 같은 시간을 서 있을 때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특수 소재의 매트를 만들었죠. 이런 것들도 상품 기획사이자 엑셀러레이터인 M15 같은 곳을 두들겨 주시면 얼마든지 같이 만들고 탄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고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은 그런 택배 박스인데요. 보통 택배 박스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버리기 바쁘시죠. 그래서 저희가 아예 택배를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서 받아서 재활용 용품이나 아이들 장난감 담는 통이나 고양이나 강아지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고양이 집으로, 반려용품 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다기능, 재활용, 친환경, 에코 프렌들리 박스도 메이커들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공장에서 따로 의뢰를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국에 연결되어 있는 좋은 공장들과 함께 이렇게 탄생을 시킬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번 제품 굉장히 재밌는데요. 고양이가 물을
안 마셔서 질병에 많이 걸린다고 해요. 저도 이런 상품을 재밌게 기획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그리고 고양이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으면 잘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을 흐르게 만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서 흐르게 만드는 고양이 정수기를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도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직접 스케치를 하고 기구 설계, 회로 설계, 디자인을 해서 전국에 있는 공장 6개와 힘을 모아서 제품을 탄생시켰고 소비자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는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멋진 제품으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수익 활동도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공장들도 함께 발전을 할 수가 있죠. 일예로 이 고양이 정수기는 저희가 도자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도자기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천에 있는 도자기 명인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약 40년 동안 대를 이어서 도자기만 만들던 분들인데요. 저희가 이 고양이 정수기를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우리 집에서 다 밥그릇은 다 도자기로 드시죠. 그만큼 도자기가 좋기 때문인데 이런 고급스러운 도자기로 고양이 정수기를 탄생시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도자기 소재로 만든 명품 고양이 정수기가 탄생을 하게 됐고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게 됐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LG 같은 큰 기업에서 가능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제조를 잘하고 그리고 좋은 창업 지원 기관도 많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활용해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제품이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콤부차라는 음료수를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는 할리우드 배우들이 이 콤부차를 마셔서 굉장히 유명해진 건데요. 이런 콤부차 같은 것도 저희 회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콤부차 명가인 회사들과 함께 이 콤부차를 알리고 마케팅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이번에는 웬 자동차야? 라고 하실 텐데요.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사실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똑같은 차만 타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디테크라는 자동차 전문 기업과 함께 이 자동차를 르노 삼성의 자동차에서, 그리고 르노 삼성의 자동차, 오리지널 자동차를 굉장히 재밌는 그런 배달용 자동차로 바꾸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뒤에 뭐 짐을 싣는다든지 그리고 신선식품을 배송한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전기 배송용 자동차도 함께 개발, 유통,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자동차예요. 근데 커다란 자동차인데 높이가 2m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를 캠핑카로 바꾸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캠핑도 많이 가시고 차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승용차가 아니라 이런 승합차를 가지고 뭐 VIP용 차량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이 안에서 뭐 촬영이나 화장을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뭐 강원도나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편안하게 차박이나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커스터마이징 된 자동차도 같이 개발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죠. 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것은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자동차로 바뀔지, 고양이 정수기로 바뀔지, 아니면 코로나19 위생키트로 바뀔지 정말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누가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마음껏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이고 행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는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들을 방문해 보시면 각 지역마다 그리고 타겟별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를 회사 안에 직접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개인 고객이든 기업 고객이든 누구나 자신의 제품과 브랜드를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에 설치된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마음껏 알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면서 사업화, 제품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 메이커 스페이스고 MP15의 존재의 의미니까요. 이번 특강을 통해서 아셨던 분들은 집 근처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가셔도 좋고 저희 회사에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 일부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품 기획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익혀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과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와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M15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강 초반부에 제가 애플과 HP 그리고 아마존이 어디에서 탄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바로 창고였습니다. 저희 M15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역시 창고와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저희가 창업한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 15동입니다.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오시나요? 왜 M15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던데요. 바로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 15동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 초심을 잃지 않고자 저희가 회사명을 우리는 나진상가 15동에서 출발한 창업자들이다. 즉 N15이라고 사명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보시는 용산역 뒤편에 아주 허름한, 심지어 화장실도 없었던 나진상가 15동 지하에서 출발을 했어요. 실제 나진상가를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장면입니다. 어떠신가요? 아마존의 창고보다 더 심하지는 않나요? 이 공간 속에서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꿈의 놀이터이자 창업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벌써 어느덧 6년의 시간이 지나갔고요. 저희가 2014년에 만나서 2015년 2월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정말 지금 가도 마음이 뿌듯하고, 지금도 나진상가 15동 근처를 지나게 되면 그때의 초심이 마구마구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도 보시면요, 저희가 이 앞에 장면에서 보셨던 그 CD와 마우스를 팔던 거의 방치되어 있던 그런 지하 공간을 하나하나 페인트로 칠하고 바닥을 씌우고 그리고 나무로 벽을 세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초록색 기둥, 노란색 기둥, 파란색 기둥이 원래는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쇠가 튀어나오던 그런 공간인데요. 거기에 나무로 입히고 시트지를 바른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창업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돈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런 멋진 커다란 건물에서 창업하는 게 창업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다소 열악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 아이디어를 내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창업의 의미이고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다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실까요? 저희 창업자들입니다.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제 모습이고요. 이제 가운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저희의 초기 창업 파트너였어요. 직접 이렇게 책상을 나르는 모습인데 어떠세요? 사실 저도 회사에 열심히 다녔었는데요. 이 회사 안에서 이런 일을 만약에 누군가 시키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 이거 귀찮게 왜 시켰지? 별로야, 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한 창업 플랫폼이 될 거야. 지금은 비록 지하에서 화장실도 없지만 우리는 언젠간 굉장히 큰 멋진 빌딩에서 우리의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 해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서 굉장히 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할 때도 정말 귀찮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창업자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월요일이 싫더라고요. 굉장히 출근하기가 싫었는데 이 창업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같은 또래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정말 기다려졌어요. 빨리 내일 오늘 생각한 아이디어를 내일 아침에 가서 내 파트너들한테 말해야지. 이거 정말 대박나는 아이디어 같아. 그리고 아침에 빨리 갔어요. 그리고 빵 먹고 우유 먹고 바로 회의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이런 아이디어가 났는데 이거 오늘 당장 해보자. 그래서 바로 실행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던 거죠. 그럼 무수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일어나게 되고 더 자연스럽게 세일즈를 따로 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저희 회사를 찾게 되었어요. 이 장면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요.
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바닥을 메꾸지 않으면 책상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부품이나 나무 같은 거를 주문을 해서 일일이 다 메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했던 그 저희 크루들과 함께 이런 바닥 공사도 하고 천장도 떼내면서 으쌰으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장면도 지금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요. 저희가 그 드론 회사에 처음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우리가 드론 해커톤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다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계시죠. 근데 이게 드론이 날다 보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그 망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는 돈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처에서 모기장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모기장을 이 천장에다 매달아서 여기가 드론 경기장입니다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글오글 거리는 그런 장면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저희끼리는 생각하고 웃고 떠들었어요. 아, 이게 드론 경기장이 없으니까 돈을 들여야지가 아니라 모기장을 갖다가 놓고 드론 날개가 닿으면 사실 다 찢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주 재미있고 순진하게 그 드론 해커톤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정말 저희 그 창업의 역사 중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벽에 하얀 페인트가 보이시죠? 근데 그 뒤에 한 편이 검정색일 거예요. 저게 색깔이 바른 것이 아니라 40년 된 먼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그 용산 전자상가, 나진상가의 별명이 도깨비 상가였어요. 근데 그 도깨비 상가 그 간판이 도깨비 그림이 이렇게 도깨비가 방망이를 들고 있는 간판이 있었는데 그 간판을 떼내는 장면입니다. 즉 40년 된 먼지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40년 된 먼지를 떼고 역사적으로 저희 회사의 첫 간판을 다는 장면입니다. 창업자로서 회사를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행복했지만 처음으로 내가 지은 이름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는 회사에 간판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물론 회사도 가고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겠지만 언젠가는 내 것을 창업했을 때 그 간판을 다는 그런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 꼭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나진상가 15동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힙한 그 디지털 대장간이라는 메이커 스페이스로 변신을 했고요.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바로 옆에 있는 용산전자상가, 원효상가라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요. 굉장히 크고 재미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로 변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가시면요. 다 무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그리고 구글에 디지털 대장간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서울시와 용산전자상가 그리고 저희 MP15이 함께 합작으로 일궈낸 디지털 대장간을 마음껏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가시게 되면요. 목공이나 용접 그리고 3D 프린팅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자기까지 만들고 구울 수가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고치거나 만들 수 있는 재봉틀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마음껏 활용하시면서 내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보시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모기장이 어떻게 변했나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매일경제사와 함께 그 굉장히 큰 최대 규모의 세계 최초 드론톤을 열게 되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밤낮 없이 뛰다 보니 이런 멋있는 공간을 속에서 드론톤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기장이 2년, 3년 만에 이렇게 근사한 드론 전용 경기장으로 변신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서울역 앞에 있는 구 대우빌딩 서울스퀘어에서 스타트업 발굴이나 육성, 투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제조나 메이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2015년 2월에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던 나진상가 15동에서 출발을 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창업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뛰다 보니 어느 순간 저희가 그렇게도 꿈꿨던 좋은 빌딩에서 사업을 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함께 만나게 된 것이죠.
저희가 그동안 느꼈던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대학이 결정됐을 때 그리고 내 직업이 결정됐을 때 좋아했거나 좌절했던 순간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특히 심지어 군대 갔을 때도 너무 좌절했었어요. 앞으로 내가 이 수십 개월의 시간을 군대에서 버려야 되는구나. 근데 그 매 순간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말이나 좋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굉장히 재밌는 순간마다 역전의 기회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특강 제목을 역전의 명수,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다라고 잡았던 것은 내가 현재 노력했던 부분들이 꼭 성과로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10을 하면 10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사회생활이고 인생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 10이 갑자기 1이 됐다가 20이 됐다가 100이 됐다가 1000이 됐다가 다시 0이 됐다가 500이 됐다가 하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저희가 창업 과정을 통해서 반복해서 겪게 되면서 이래서 일이 일비하면 안 되는구나. 계속 길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는 또는 우리 회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다 같이 모였던 젊은 사람들의 열정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점점점 올라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는 그 2년 전에 이렇게 멋있는 서울스퀘어의 공간을 갖게 되었고 그 당시에 화장실이 없던 그런 서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근사하게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낮은상가 15동에서 출발했던 M15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 뛰다 보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미래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그 성공을 위해서 뛰는 플랫폼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벌써 작년이죠. 작년 초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해 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고 소중했던 기억은 저희가 낮은상가 15동 지하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 신분이 아니셨을 때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공간에 오셔서 2016년, 17년에 지하실에서 출발했던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매우 기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갈 정도로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6년간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이런 좋은 사회적 그런 인정과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나게 되면서 함께 고생했던 친구들에 대한 보상을 계속 해주게 되면서 굉장히 큰 진로 선택을 잘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안정적인 곳에만 머물렀다면 오늘날 이런 재미있고 유익한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탄생을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으쌰으쌰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들이 미래에는 더 잘 되겠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어요.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몇 개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업하기 상대적으로 쉬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해외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사업하기에 더 편안하거나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사업은 누구에게나 어렵고요. 사실 국가별로 장단은 있지만 우리나라 여러 가지 창업 인프라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일부 해외 선진국 몇 군데에 비해서 좀 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제약된 환경이 있거나 그런 어떤 인프라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더 좋은 경우도 많은데요. 다만 문화 특성상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창업하면 위험하다. 그리고 창업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죠.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진로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성공한 창업자입니다. 라는 말들이 이제 문항의 답변에 나타나기가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장 근처에서 핸드폰으로 눌렀을 때 쓰는 토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치킨이 먹고 싶을 때 뭘 누르죠? 배달의 민족을 누르죠. 이런 것들이 다 스타트업이고 창업가들이 만든 서비스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죠. 이런 문화가 바뀌게 되면 결국 청소년들이 창업에 도전을 해보거나 최소한 창업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문화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해외보다 어렵다 보다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창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 트렌드나 그리고 가장 앞서 나가는 스타트업을 최전방에서 만나는 그런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어떤 특정 분야가 유망하다기보다는 오프라인 사업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데서 기회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코로나19로 사회활동이 웅축되고 그리고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집에서 바깥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온라인화 한다라든지 그리고 대학 교육이나 학원 교육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바뀐 분야인데요. 그런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교육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기존에 있던 분야나 업종을 가리지 말고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바꿀까? 그런 사고의 전환과 그런 그쪽 온라인에서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창업을 할 때도 힘들고 사실 지금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늘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창업에서는 뭐 힘든 부분이 덜 힘들다기보다는 좋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를 그래도 한번 물어보신다면 결국은 아끼고 사랑하는 직원이 떠났을 때 그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뭐 어느 정도 힘든 건 당연한 거라서 이겨낼 수 있는데 정말 서로 믿고 같이 고생하고 그랬던 동료나 선후배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나갈 때 아직 이런 열매를 맺기 전인데 열매를 맺고 나눠주고 싶은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게 되면 그 순간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분들이 우리 회사에 오시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노력한 것 대비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더 나은 성과를 어떻게 하면 우리 크루들한테 열매로 나눠줄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참가자분들이 이제 고3 생활 힘든 시간을 마치고 다양한 진로로 뻗어나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사실 듣고 이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사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저희 회사 얘기도 하지만 청소년 여러분들의 걱정이 뭘까라는 것을 구글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컸던 부분들이 진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던 거를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회 선배로서 그리고 수많은 진로 경험과 실패를 겪었던 제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때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 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을 텐데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고 오로지 걱정의 4%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걱정하고 노력했을 때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었어요. 즉 우리가 지금 가정 고민도 있고 부모님 고민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진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해도 96%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거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고민하는 걱정의 100가지 중에 96가지는 불필요한 걱정이다
라는 심리학자의 말이 굉장히 제 뇌리를 울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인가 아닌가부터 구분만 지어도 96가지의 고민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유재석 씨가 사실 국민 MC인데 이런 유튜브를 좀 보게 됐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유재석 씨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계속 방송에서 NG가 났던 장면들이에요. 한번 유튜브 찾아보셔도 돼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 판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판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런 반복도 하고 유재석 씨가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했는데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라고 하는 장면을 제가 뽑아온 거예요. 근데 유재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명일 때 너무 길었다. 그리고 나는 방송 울렁증이 있다. 지금도 심지어 있을 정도다. 그러나 내가 지금 와서 깨닫는 건 다음날 방송을 덜덜 떨면서 내가 불안해할 게 아니라 불안해하고 걱정할 시간에 대본 연습을 했어야 되는 것이었다 라는 깨달음을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주셨어요. 굉장히 이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다음날 무슨 일 있을 때 굉장히 덜덜 떨죠. 그리고 안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굉장히 큰 고민을 안고 살아가요. 굉장히 안정적인 의사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멋진 직업들. 하지만 실제로 따로 만나보면 우리 이상의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국민 MC조차 이럴 정도인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더 큰 고민들이 많겠죠. 그래서 유재석 씨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창업자인 저희 M15이 깨달았던 것처럼 고민할 시간에 뛰자. 그리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한번 경험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걱정과 고민을 덜하게 되고 심지어 그런 걱정과 고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시간과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참 무한도전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도산 안창호 편에서 이런 장면이 딱 나왔었어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실 여러 가지 식민 지배도 받았고 어려웠는데 늘 해결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됐죠.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와닿아서 제가 그 당시에 스마트폰으로 TV 보다가 찍어놨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질은 좀 안 좋은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919년도 그 상하이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하셨대요. 모든 큰 일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크게 어려운 일은 가장 쉬운 것부터 풀어내야 된다. 이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진로 고민, 그리고 경제적인 고민,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에 대한 좋은 솔루션이자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M15의 창업 스토리,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거나 걱정이 있으실 때는 오늘 특강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언젠간 그리고 대학과 그리고 대학원 혹은 다른 직업을 택하시더라도 언젠간 내 아이디어와 그리고 내 용기 그리고 나의 지혜로 한번 좋은 사업을 일으켜서 우리 사회의 일자리도 만들고 내가 재미도 있으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멋진 창업가가 되겠다 했을 때 오늘의 특강을 잊지 말고 M15과 우리 주변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창업 지원의 기관의 문을 자신 있게 한번 두들겨 주실 그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